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죠. 당신은 미묘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보게 될까 봐서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매일 수십 번씩 이런 순간을 마주합니다. 길 위에서, 온라인에서, 댓글창 안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며 그 얼굴 안에서 묘하게 불편한 자신을 만납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하지만 레비나스는 그 문장을 거꾸로 읽었습니다. 타인은 윤리의 시작이다.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해받고 싶다. 그런데 말이죠. 이해받고 싶어 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니체는 말했죠. 인간은 힘의 의지로 움직인다. 우리는 이해조차 지배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너를 이해했어는 사실 너를 해석했어에 가깝습니다. 프로이트는 덧붙입니다. 타인은 내 무의식의 투사다. 즉,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내 안의 그림자를 입혀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피곤합니다. 사실 우리는 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타인처럼 보이는 나를 마주하고 있는 거니까요. 웃긴 건 말이죠.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겠다면서 사실 타인을 내 버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 번역기처럼요. 원문은 사라지고 어색한 한국어만 남는 레비나스는 이 지점을 전복시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짜 타자는 나의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다. 즉, 진짜 타인은 해석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해의 끝에서 시작되는 묘한 침묵의 윤리, 레비나스의 첫 번째 통찰, 타자의 얼굴, 나를 멈추게 하는 시선. 레비나스에게 얼굴은 단순한 표정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말없이 나를 향해 명령합니다. 너는 나를 죽이지 말라. 즉, 타자는 내게 윤리를 요구합니다. 이건 도덕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본 순간 나는 이미 응답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부처의 연기처럼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원효의 화쟁처럼 다름을 싸움이 아닌 하나의 근원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게 레비나스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매일 봅니다. 지하철에서, 회의실에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하지만 정작 그 얼굴을 보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얼굴 모양이지 얼굴이 아닙니다. 마치 식당 메뉴판을 보듯 정보만 훑고 지나갑니다. 레비나스가 말한 얼굴은 당신을 멈추게 하는 얼굴입니다. 스크롤을 멈추게 하는. 두 번째 통찰. 존재보다 윤리. 나는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책임지고 있다.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 내 존재를 레비나스는 타자 앞 존재로 바꿉니다. 존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존재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윤리는 존재론보다 앞선다. 즉, 나는 사유하기 이전에 이미 응답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자유 이후의 자유, 책임으로 완성되는 자유입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로 존재하고 싶어. 하지만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나로 존재하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이고, 누군가의 동료입니다. 존재는 혼자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순간 이미 누군가의 산소를 함께 쓰고 있는 겁니다. 존재론적 룸메이트죠. 세 번째 통찰, 자유 이후의 책임, 멈출 줄 아는 자유.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말했지만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하죠. 진짜 자유는 멈출 줄 아는 자유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타자를 해치지 않기 위해 멈추는 자유. 그게 성숙의 시작입니다. 이건 윤리학이 아니라 인간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좋아요, 댓글,
반박, 리액션, 끊임없이 반응하고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자유를 외치지만 정작 자유를 멈출 줄은 모릅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레비나스가 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은 너무 자유로워서 타자를 잊고 있군요. 자유의 역설입니다. 자유로울수록 우리는 타인을 덜 봅니다. 레비나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입니다. 나는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타자에게 책임지고 있다. 이 문장은 철학이라기보다 고백입니다. 그의 가족 대부분이 전쟁 중 학살당했죠. 그 이후 그는 철학의 언어로 악을 견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사유 이전에 이미 응답해야 한다. 타인의 얼굴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요청입니다. 당신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늘 판단하려 들지만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먼저 멈춰라. 웃긴 건 말이죠. 우리는 이 문장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 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지만 레비나스가 말한 책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서 있는 자리가 책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숙제 같은 거죠. 반려동물의 반려처럼요. 함께 한다는 의미와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를 동시에 품은 당신은 타자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이 우린 관계를 이해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저 말의 진짜 의도는 뭐지? 하지만 진짜 관계는 이해가 아니라 멈춤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 울 때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윤리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공감 피로에 시달립니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다가 결국 무감각해집니다. 공감도 피곤하다는 걸 우리는 뉴스 피드에서 배웠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불행을 보다 보니 이제 슬픔도 콘텐츠가 되어버렸죠.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윤리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일이고 윤리는 그 앞에서 나를 멈추는 일입니다. 공감은 같이 느끼기지만 윤리는 다르게 서 있기입니다. 하이데거가 세계 속 존재를 말했듯 레비나스는 타자 앞의 존재를 말했습니다. 존재는 관계를 벗어나 존재하지 못합니다. 웃긴 건 말이죠. 우리는 관계에서 이해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는 척합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바꿉니다.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는 내 이야기로 번역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관계의 시작입니다. 타자는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이해하려다 지쳐버린 사람에게 레비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멈추고 바라보라. 타인을 이해하려는 건 머리의 일입니다. 멈추고 응시하는 건 마음의 일입니다. 윤리란 타자 앞에서 내가 멈추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멈춘다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타자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건 이미 윤리입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어디로 가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누군가의 얼굴 앞에서 잠시 멈춰보세요. 그 얼굴 안에는 당신이 잊고 있던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조용히 말합니다. 너는 나를 죽이지 말라. 너는 나를 잊지 말라. 그게 레비나스가 남긴 가장 조용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이 명령은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이미 서 있는 자리의 이름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얼굴 앞에 서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조금 덜 외롭습니다.